안녕하세요. 아이언입니다. 오늘은 8월 7일 월요일 상장하는 파두의 최종 유통 물량과 필수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이 좋진 않아요. 저스트 프레이라고 제목을 지었는데요. 왜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정입니다. 파두는 8월 7일 월요일 단독 상장으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8월 10일 4종목의 동시 상장이 있을 때까지 상장이 없습니다. 단독 상장과 이후 상장이 없는 점은 최고의 상장 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사주조합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청약에서 파두는 우리사주조합에 35만 주를 배정하였습니다. 전체 규모의 5.6%라 아주 많이 배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청약된 수량은 75.36%인 26만 3,758주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24.64%의 실권이 발생한 것입니다. 우리사주조합에 배정된 물량을 직원 수로 나누면 직원 1인당 약 4,483만원 수준입니다. 파두 직원분들의 평균 연봉이 6,032만원 정도 수준이기에 평균 연봉에 비해 아주 크다고 할 수는 없는 규모입니다. 우리사주조합의 실권은 악재로 볼 수 있습니다. 이어서 기관 투자자의 실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의 청약에 참여한 기관 투자자들은 모두 청약을 완료하였고 최종 배정까지 완료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실권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사주조합에서 미달된 주식이 기관 투자자에게 배정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청약자 배정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청약이 진행되었던 증권사 중 KB증권은 균등 배정 주식수가 0.43주였습니다. 청약자 중 일부는 주식을 배정받지 못한 것입니다. 주식을 배정받은 청약자분들은 전체 청약자의 94.48% 정도입니다. 이어서 파두의 최종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는 공모가 31,000원 기준 상장 시가총액이 1조 4,896억 원입니다. 매우 큰 규모의 회사입니다. 파두는 수요예측 당시 의무보유 확약 신청이 수량 기준 21.88%가 있었습니다. 해당 비율이 약 148.44%가 배정됨에 따라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은 32.48%가 되었습니다. 기간별 의무보유 확약 최종 배정 비율을 살펴보면 6개월이 가장 많은 21.01%, 3개월이 4.86%, 1개월이 2.92%, 15일이 3.69%입니다. 가장 긴 6개월에 가장 많은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의 질적 측면은 매우 우수한 것 같습니다. 의무보유 확약이 배정되었지만 유통 가능 비율은 38.92%에서 조금밖에 낮아지지 않은 36.11%가 되었습니다. 시가총액을 반영한 상장일 유통 가능 금액은 5,380억 원입니다. 상장일 유통 물량이 매우 큽니다. 이어서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의 최종 상장일 주체별 유통 물량 비율을 살펴보면 기존 주주가 73.78%, 일반 청약자가 9%, 국내 기관 투자자가 12.24%, 해외 기관이 4.97%입니다. 상장일 매도 타이밍이 가장 빠른 해외 기관이 4.97%로 아주 많아 보이진 않지만 상장일 규모가 크기에 금액으로는 267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초반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기존 주주 물량이 78.78%나 되는 점입니다. 금액으로 따져도 약 3,969억 원이나 됩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주주들을 살펴보면 매우 많은 기관 투자자들과 소수의 기타 주주로 나뉘어 있습니다. 파두는 소액 주주의 지분이 많지 않아 일반 K는 아닐 것 같습니다. 상장일 매각 가능한 기존 주주들의 단가를 살펴보면 2020년에서 2021년까지 취득한 주주들의 평균 단가는 2,500원, 7,897원, 1,643원입니다. 그리고 2022년까지 취득한 기존 주주들의 평균 단가는 2,708원에서 2625원입니다. 그리고 올해인 2023년 2월 18일 지분을 취득한 주주의 평균 단가는 24,575원입니다. 그리고 임직원분들의 주식 매수 선택권은 100원부터 행사가 되었습니다.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모두 공모가보다 낮은 점은 매우 큰 단점입니다.
상장 이후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우선주, 전환사채, 신주인수거부 사채는 없습니다. 파두는 임직원에게 부여된 주식 매수 선택권, 스톡옵션이 있습니다. 이미 행사된 스톡옵션도 있지만 상장 후 1년간 의무 보유를 해야 합니다. 상장 직후 바로 나올 수 있는 의무 보유 확약이 없는 스톡옵션은 없습니다. 파두의 상장의 유통 물량을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루닛, 수산인더스트리, 성일하이텍, GI이노베이션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두의 상장일 유통 물량은 압도적으로 많은 수준입니다. 2023년 상장일 주가 범위가 변동된 6월 말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유통 물량과 비교해보면 해당 기간 유통 물량이 가장 적었던 MI큐브 솔루션보다 78배 많은 유통 물량입니다. 그리고 6월 말 이후 상장한 종목들의 상장일 유통 물량을 모두 더해야 파두와 비슷한 수준이 됩니다. 파두의 상장일 주가 범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는 공모가 31,000원이 기준 가격이 되고 상한가 400%가 124,000원, 하한가 60%는 18,600원이 됩니다. 청약한 분들을 위해 꼭 수익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파두는 NH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하나투자증권, 유진증권, 현대차증권 6개의 증권사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청약하신 분들은 어느 증권사에 청약하셨는지 미리 확인하시고 상장일 로그인하시기 바랍니다. KB증권을 제외하고 청약자와 실제 배정된 사람이 큰 차이가 없습니다. 가장 많이 배정받은 NH투자증권도 이전 청약에 비하면 그리 많은 수준이 아닙니다. 상장일 증권사 장애는 발생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파두는 경쟁률이 그리 높지 못했습니다. 그에 따라 비례 청약을 하신 분들도 약 2.63%만 상승한 31,815원이 되면 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파두 청약하신 분들에게 큰 이익이 발생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흐름은 좋지 않습니다. 시초가는 계속 떨어지고 있고 뷰티스킨을 제외하고 시초가와 고점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장 마감으로 갈수록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상장 종목들의 종가는 공모가 근처이거나 공모가를 크게 하회하기도 합니다. 다행히 최근 상장했던 MI큐브 솔루션은 규모가 매우 작았고 상장에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가 없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시초가를 2번이나 경신하며 초반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지만 MI큐브 솔루션도 결국 급락하며 마무리되었습니다. 상장일 주식을 주도적으로 매입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여력이 많이 떨어진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파두는 상장일 매각할 수 있는 기존 주주 비율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파두처럼 기존 주주 비율이 높았던 Y랩은 상장일 기존 주주가 자기 지분을 크게 매각하였습니다. 똑같이 기존 주주가 많았던 버넥트의 경우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기관 투자자와 회사가 지분을 매각하면서 주가가 급락하였습니다. 알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알맥도 상장에 기존 주주들의 매각이 있었습니다. 최근 상장한 CG트로닉스도 기존 주주 비율이 높았습니다. 그리고 CG트로닉스도 기존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이어졌습니다. 파두도 매우 많은 기관 투자자가 상장일 매각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취득 단가가 공모가에 비하면 상당히 낮은 수준입니다. 그에 따라 상장일 매수가 충분히 몰리지 않고 기존 기관 투자자들이 매각을 할 경우 수급에서 안 좋은 상황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바뀐 상한가 범위로 예측하기 어려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객관적으로는 안 좋은 상황이지만 실제로는 어떤 반전이 발생할지 모릅니다. 상장일 라이브를 통해 함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권유가 아니며 투자는 오롯이 투자자의 판단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청약하신 분들에게 꼭 수익만 함께하길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고맙습니다.